한국 감독과 하고 싶다면 이만 돌아가시죠.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겨우겨우 삼켜낸 미국 공연 기획자가 있습니다. 극비로 준비했던 LA 올림픽 예고방송에 한국 감독이 한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존슨입니다. 저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공연 기획자로 수많은 슈퍼볼 하프타임 쇼와 그래미 시상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8년 LA 올림픽 개회식 그리고 폐막식과 2024년 파리 올림픽 문화공연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창의성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이 공연을 제안받고 나서 좀 걱정스러웠어요. 올림픽이라면 정말 세계적인 행사에 제 커리어를 증명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때는 설렘으로 가득 찼던 이 일이 이제는 단순한 루틴이 되어버렸죠. 새로운 아이디어는 고갈되었고 매번 비슷한 공연을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무대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 중책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화공연의 주연 배우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누군지 공개되었을 것 같지만 지금은 극비사항이라 주연 배우라고만 언급해두겠습니다. 아무튼 평소 저는 그 배우의 꼼꼼한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회의실에 들어서기 전부터 잔뜩 긴장하며 미팅룸으로 들어섰어요. 웬만한 감독들을 능가하는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에다 예민한 성격의 보통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회의를 시작하는 그의 첫마디를 듣고 믿기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 배우가 한국 팀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그의 진지한 표정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제 연출팀만 해도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다른 유럽들 다 제치고 웬 한국인가 싶었죠. 그런데 그 배우는 이번 공연을 맡게 되면서 최근 열린 올림픽 개폐막식 영상을 모두 봤다고 했습니다. 꼼꼼한 그의 성격이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 배우는 모든 올림픽 공연을 다 봤지만 한국을 따라갈 만한 공연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폐막식에서 창의성과 기술력의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드론쇼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퍼포먼스는 그가 본 어떤 공연보다 혁신적이었다고 얘기하며 자기는 최고가 아니면 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업계가 인정하는 최고였거든요. 제 공연 기획 능력을 의심하는 것 같아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 배우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다른 급의 배우였다면 저는 단칼에 한국팀과 하고 싶다면 그냥 나가라고 하며 더 이상 회의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미국의 전설적인 유명 배우였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생각을 읽었는지 왜 한국과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평창 올림픽 영상을 틀어놓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더라고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나 스토리텔링의 깊이 그리고 관객과의 상호작용 등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꼼꼼히 영상을 돌려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시간 관리에 워낙 철저한 사람이라 재미없는 시나리오는 딱 몇 줄 읽고 덮어버린다는 소문이 자자했는데 한국 영상은 꽤 여러 번 돌려본 티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 저는 점차 흥미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 배우가 업계 최고인지 또 한 번 이해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한국팀 그리고 이 배우와 함께 일하게 되면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 방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비서인 에이미에게 지시해 평창 올림픽 개폐막식 총괄 감독과 한국에서의 미팅을 잡아달라고 얘기했어요. 솔직히 한국까지 가서 허탕치고 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의외의 장소에서 창의성이 생긴다는 저의 신조 아래 한국에 한번 가보는 건 가치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요즘 한국만큼 핫한 곳은 또 없잖아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미국의 기술력을 더하면 어마어마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잔뜩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공연 기획이나 업계 방향성은 미국 기획자들도 종종 참고할 만큼 배울 점이 많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미국을 따라오진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야 말로 세계 최강이고 어쨌든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약소국이나 다름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기술들이나 효율적인 동선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입국 심사대에서 겪은 일은 잊을 수 없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 심사대에 섰을 때 갑자기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절망하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 정상화되기까지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전에 한번 출장차 미국 마이애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화물 시스템이 꼬여 마비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처음엔 30분 정도 대기하면 금방 해결될 거라는 얘기에 미팅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 그냥 공항에서 기다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해결된다는 공항 측의 말과 달리 1시간이 지나고 있었고 결국 수화물도 찾지 못한 채 헐레벌떡 미팅 장소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미팅이 끝나고 나서도 수화물을 찾을 수 없었죠.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주변 가게에서 속옷을 사야 했고 다음 날도 나오지 않아 겉옷까지 전부 새로 사야 했어요. 다음 날 저녁에서야 겨우 수화물을 찾을 수 있었죠. 저는 그때의 악몽이 떠올라 당연히 긴 대기 시간을 예상했습니다. 에이미도 당황했지만 한국 감독과의 미팅이 다음 날이라 괜찮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일어난 일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거든요.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와 팀워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전담팀이 구성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이 IT 강국이라더니 어쩌면 미국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국에서도 이건 불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은 컨텐츠 말고는 다 미국에 뒤처진다고 생각했는데 공항에서부터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에이미도 한국의 빠른 문제 해결 능력에 감탄하며 다행히 빨리 마무리되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출국장에 나가자마자 한국 감독님께서 보내주신 팀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아라는 한국 직원은 촬영팀에서 실무를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아 씨가 준비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비친 서울의 모습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도시 안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을 수 있는지 놀랍더라고요. 서울 시내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영감이 마구 떠올랐죠.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과 최첨단 버스 정류장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전통시장이 오묘했어요. 게다가 이런 도시의 배경이라도 되는 양 곳곳에 보이는 높은 산까지 정말 기가 막힌 풍경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곳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라니 정말 아름다웠죠. 서울을 배경으로 영상을 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제가 산을 보며 놀라워하자 수아 씨는 한국은 보통 어디에서나 쉽게 산을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등산을 매우 흔히 즐길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등산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선 전문 산악인이 아니고서야 등산을 경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아 씨는 동네에 보통 산 하나쯤은 다 있고 그래서 주말마다 어릴 땐 등산을 자주 갔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너무 재밌어서 수아 씨에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수아 씨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오이를 싸들고 일요일 아침마다 등산을 갔다고 했어요. 동네 뒷산은 별로 높지 않아 1시간 반 정도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했죠. 거기에서 동네 사람들도 꽤 많이 만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산 중턱쯤 산에서 나오는 약순물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며 그 물을 많이들 떠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순물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봤고 수아 씨는 건강에 이로운 미네랄이 많이 들어간 물인데 지하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한국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 싸들고 간 오이를 먹고 내려오는 길에 근처 칼국수집이나 국수집에서 파전까지 먹고 집에 돌아가면 주말 아침 일정이 끝난다고 했어요. 저는 수아 씨가 보여준 파전 사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파란색 팬케이크 같은 모양이었는데 노릇노릇한 게 정말 맛있어 보였거든요. 수아 씨의 얘기를 들으며 금세 호텔에 도착했고 덕분에 정말 재밌게 왔다며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긴 비행에 하루 종일 호텔에서 푹 쉬었죠. 그리고 다음 날은 미국의 주연 배우가 그렇게 원했던 송 감독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송 감독은 제가 있는 호텔까지 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사무실을 직접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작업 환경을 보면 그 사람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동하겠다고 말했죠. 저는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벽면 가득 붙어있는 아이디어 스케치들과 구석에 놓인 첨단 장비들이 눈에 띄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꽤나 각광받는 감독치고 소박한 모습까지 인상적이었습니다. 송 감독은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했지만 그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과 열정은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서라도 미팅에 참여하고 싶다고 주연 배우의 매니저를 통해 연락이 왔던 거죠. 주연 배우는 촬영 중이라 직접 참여하기가 어렵고 대신 매니저라도 참여해서 회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역시 뭐든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딱 그 사람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화상회의 장치를 마련한 다음 송 감독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먼저 평창 올림픽에 대한 얘기부터 들어보기로 했죠. 송 감독은 평창 올림픽 개폐막식의 기획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통 문화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방법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객과 소통한 방식 그리고 모든 요소를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엮어낸 과정까지 기획자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더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송 감독이 강조하는 내용에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팀워크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 감독은 이 모든 것이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고 말했어요. 수많은 스태프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팀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뛰어난 기획자가 없다면 일이 진행되지 않을 텐데 그 공을 팀원에게 돌리는 게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자기 실력에 자신감이 없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겪은 일들로 저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미국 최고의 기획자가 된 건 순전히 제 실력이라 생각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추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송 감독은 이번 파리 문화공연과 개폐 회식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가감없이 얘기해 주었어요. 저도 미리 머릿속에 그려놓은 장면들이 있었지만 송 감독의 의견은 틀을 깨는 내용이라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미국과 딱 맞는 내용을 기획했나 믿기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배우의 매니저도 송 감독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딱 배우가 원했던 그림인 것 같다며 극찬을 했죠. 그렇게 회의가 끝나갈 무렵 송 감독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날 있을 한국 유명 가수의 콘서트 리허설 현장에 한번 와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팝스타들의 콘서트를 기획해봤지만 번번이 BTS나 블랙핑크의 공연에 비교되곤 했거든요. 분명 한국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 준비 현장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다음 날 콘서트 시간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해 준비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음향팀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컨펌이 불과 3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뭔가 결함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기획한 공연도 아닌데 갑자기 짜증이 확 솟구쳤어요. 리허설에 오디오 체크해 할 게 태산이었는데 음향에 결함이 생기다니 저라면 책임자를 당장 문책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본 모습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송 감독은 즉시 팀원들을 불러 모아 다 같이 기술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어요. 솔직히 불가능해 보였지만 누구 하나 포기하는 기색 없이 열정적으로 해결책을 내놓기 시작했죠. 제가 더 놀란 건 그들 모두 전날부터 철야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모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송 감독이 어제 얘기한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리곤 결국 그들은 30분 안에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송 감독이 말한 팀워크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들이 하나로 모여 시너지를 낼 때 비로소 위대한 결과물이 탄생한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곤 제가 여태까지 팀원들에게 어떻게 대했나 돌아보게 되었죠. 미국에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개인이 책임을 지고 자기가 만든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개인의 실수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팀원 모두가 달라들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실제로 문제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에이미가 이런 게 한국인의 정의라는 걸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정의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에이미는 아마 한국에만 있는 문화라 정확히 통역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정의란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서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배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했죠. 저는 이러한 문화가 있기에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 K-팝 공연장에서 저는 송 감독의 공연 전반적인 기획력도 인상적이었지만 한국인의 팀워크가 더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 제가 팀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송 감독은 제게 식당을 하나 예약해두었다고 식사를 하시라고 하셨죠. 저는 의아해서 되물었어요. 감독님은 같이 식사를 안 하시냐고 물었죠. 그러자 송 감독은 저희 팀원들이 그간 콘서트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팀원들 식사를 챙기러 간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감독님께 제안했어요. 혹시 그 자리에 저도 같이 갈 수 있겠냐고 물었죠. 송 감독은 저희끼리 조촐하게 하는 뒤풀이 자리라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괜찮겠냐고 했고 저는 흔쾌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에이미와 함께 송 감독님 팀원들의 뒤풀이에 함께 할 수 있었어요. 팀원들의 뒤풀이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곳은 다 쓰러져가는 고깃집이었죠. 에이미는 여기서 식사를 할 수 있겠냐고 제게 물었고 저는 처음이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송 감독님과 팀원들이 환영해 주셨는데 저는 순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낯설어서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마루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앉아야 할지 몰라 대충 쪼그려 앉았죠. 그러자 송 감독님은 몇 가지 자세를 알려주시며 최대한 편한 자세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은 좌식 문화가 익숙하지만 저와 에이미는 처음이라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나 송 감독님 덕분에 금방 편한 자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저희가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이 탁자 위에 작은 화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얇게 썬 돼지고기를 화로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처음 봐서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았어요. 고기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맛있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송 감독님은 제게 숯불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고기가 익으면 가위로 잘라 상추에 싸서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쌈장이라는 것을 발라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셨죠. 저는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조금 서툴렀지만 주변 사람들을 보며 따라했고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처음 한 입을 먹는 순간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의 풍미와 쌈장의 고소함 그리고 아삭한 상추의 식감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맛있어서 무의식 중에 영어 비속어를 쓰고 말았고 모두가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의 식사 시간에 굉장히 독특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식사 중에 도수가 굉장히 센 술을 마시더라고요. 소주라는 술을 처음 맛보았는데 처음에는 강한 알코올 향에 놀라고 말았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샷을 연달아 들이킬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죠. 모두들 술이 굉장히 센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간에 송 감독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건배를 제안하셨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잔을 들었고 송 감독님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는 짧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새로운 친구들 사라와 에이미를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모두가 박수를 치며 저희를 환영해주는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한창일 때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나이 많은 한 손님이 갑자기 쓰러진 것 같았죠. 모두가 놀라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송 감독님 팀의 한 멤버가 재빨리 일어나 그 손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다른 팀원들도 곁으로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도왔어요. 그리고 즉시 송 감독님은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너무 순식간의 일이라 깜짝 놀랐죠. 다행히 구급팀이 도착하기 전 쓰러졌던 손님은 팀원들의 응급처치에 의식을 찾을 수 있었고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어요. 저는 전문 요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냐고 물었고
돌아온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게 되는데 군대에서 이런 훈련을 필수적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잘 모르는 분야긴 하지만 이렇게 잘 훈련된 민간인들이 많다면 한국의 군사력은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고, 에이미도 이 일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며 인상 깊은 일 중 하나로 꼽았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송 감독님은 우리 다 같이 늘 가는 곳 가야지 하고 얘기하셨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만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 이만 가겠다고 했죠. 그러자 감독님은 여기가 진짜 메인 코스라며 꼭 가야 한다고 했고, 감독님을 따라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은 한국의 노래방이라는 곳이었거든요. 노래방에 들어가자마자 한 팀원이 제게 한국에 오셨으니 이 노래를 꼭 들으셔야 한다며 노래를 하나 틀었습니다. 그 노래는 아리랑이라는 곡이었는데 모두 다 아는 노래인지 팀원들과 송 감독님까지 입을 모아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저도 덩달아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송 감독님이 제게 갑작스러운 요청을 하나 하셨어요. 저에게도 노래를 하나 불러달라고 하셨죠. 저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지만 잔뜩 기대하는 팀원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What a Wonderful World를 불러드렸죠.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저는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래방이라는 곳이 너무 재밌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자리가 마무리되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에이미와 오늘의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식사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진정한 팀워크와 우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송 감독님이 제안한 스토리라인을 따라 주연 배우와 함께 열심히 준비했고 드디어 폐막식 날에 맞춰 완성된 비디오를 넘겨줄 수 있었어요. 사실 안전 문제로 인해 여러 차례 계획을 수정해야 했고 촬영을 하면서도 수많은 기술적 난관이 있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고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였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올림픽 정신을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은 다 한국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송 감독님이 보내주신 한국기술팀은 제가 머릿속에만 그렸던 장면을 전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주었거든요. 특히 LA 이원 생중계에서 할리우드 마크 위에 오륜이 채워지는 장면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했을 때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걸 한국 기술팀이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송 감독님이 팀원을 아끼고 배려했던 것처럼 저희 연출팀에도 그런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저희 팀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어요. 이제 LA 올림픽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고 감동을 이어받아 더욱 멋진 올림픽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한국에서 충분히 배워왔으니 이제 평창을 뛰어넘는 개회식과 폐회식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2028년 LA 올림픽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사라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평창 올림픽은 모든 면에서 전설로 남은 레전드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LA 올림픽의 화려한 장면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니 놀라웠어요. LA 문화 공연을 보셨던 분들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